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경매로 돈 버는 사람들만 보셨나요? 개인이 경매 시작해서 본전만 날리는 사람들 법원에 얼마나 많게요? 오늘 이야기는 경매로 돈 날리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경매로 돈 날리는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시세 조사 잘못하신 분들이요.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시세 조사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현장 조사, 현장 답사, 임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물건들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정해진 가격으로 사면 되죠. 그런데 경매는 기준 가격이 있기는 있어요. 감정가라고 하는 가격, 최저가라고 하는 가격. 그런데 입찰가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과연 이 물건이 5억짜리인지 4억 5천짜리인지 혹은 7억은 훌쩍 넘는 물건인지 입찰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입찰가, 수익이 나는 입찰가, 시세보다 저렴한 입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죠. 물론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아주 공인된 그런 감정 가격을 만들어서 올려줘요. 하지만 그 가격은 이미 과거의 가격일 뿐 현재 시세랑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너무너무 많아요.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뭐 떨어지니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훌쩍 낙찰을 받아 버리면 이거 참 낭패입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잔금을 납부하던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그냥 날리는 거죠. 낙찰받고 잔금 못하면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현장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확한 가격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경매에서는 감정가라는 기준가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실거래가,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이고요. 중개사님이 올려주는 호가도 있고요. 대출에 뒷수되는 KB가도 있고요. 이 모든 가격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가격은 바로 뭘까요? 네, 어제 팔린 가격입니다. 어제 팔린 가격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물론 지금 경매 낙찰가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정가 대비 110%, 120%, 130%, 140%도 우습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왜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요. 감정했을 때만 해도 5억이 딱 기준가였는데 지금 보면 7억도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낙찰가는 당연히 기준 시점인 그 감정가보다 140%, 150% 넘어가겠죠. 자, 이런 물건은 감정가를 넘어섰다고 해서 잘못 낙찰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세보다 일반 매매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거는 큰 낭패 아니겠어요? 굳이 뭐하러 경매를 하겠어요? 그냥 일반 매매로 집을 사게 되면 집도 볼 수 있죠. 집주인 정확하게 기간치켜서 나가죠. 대출 받는데 중개사님이 다 도와주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매는 어때요? 명도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그 과정 안에서도 순조롭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 매매보다 비싸게 낙찰 받았다면 경매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검색을 하시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매로 돈 날리는 2번째 유형. 권리 분석 잘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권리 분석,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만 확인하면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늘 조심하시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냥 이 사람 가족일 거야 라고 유추해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어제도 그렇게 낙찰받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아마 잔금 납부 못 하실 겁니다. 점유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냥 이해관계인이라고 유추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점유자인데도 최근에 전세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선순위인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에 자신의 보증금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권리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누구나 다 권리분석 하실 수 있어요. 권리분석의 기초와 경매의 실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이현정의 즐거운 경매로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히 대출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소득이 얼만데 자신의 신용등급 뚝뚝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현금 서비스 10만원씩 받아 썼던 분들 대출 안 나옵니다. 기존의 대출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역시 대출 안 나옵니다. 대출 한도는요, 집을 담보로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출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낙찰 받으시면 큰일 나요.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 찬 사연들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박 환상만 쫓지 마시고 위험부터 꼭 체크하세요. 본전을 잘 지키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로 돈 날리는 사람들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